이기적 전기기능사 필기 기본서 챕터 4번 유도기에 대해서 문제와 이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유도종동기의 구조입니다. 유도종동기를 보시면은 온판을 강한 자석의 중앙에 놓고 자석을 급속히 회전시키면 온판은 같은 방향이면서 자석보다는 느린 속도로 회전한다. 이것을 R하고 온판이라고 한다 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온판을 강한 자석의 중앙에 놓는 거예요. 자석 중앙에. 이 강한 자석 중앙에 놓고 놔두면은 자석을 회전을 시키면은 뭐 역시 회전하는 거예요? 이 온판도 회전을 하는 거예요. 자석과 같이. 근데 자석보다는 어떻게 회전하는 거예요? 느리게 회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도종동기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삼상유도종동기의 이론이 나옵니다. 이 삼상유도종동기의 이론은 첫 번째로 동기 속도를 물어보고, 두 번째는 슬립을 물어보고, 세 번째는 회전자 속도를 물어봐요. 이 동기 속도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 자석이 회전하는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회전자 속도가 이제 온판이 회전하는 속도야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럼 동기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우리 동기 속도 NS는 어떻게 구했어요? P분의 120 F로 구한다 있었습니다. 동기 속도는 P분의 120 F로 구했고, 슬립은 미끄러짐이에요. 미끄러짐이요. 아까 R하고 온판이 자석보다 느린 속도로 나온다 했죠. 바로 그게 슬립이에요. 미끄러지기 때문에,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슬립 S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슬립 S는 동기 속도 분의 동기 속도 빼기 회전자 속도, 회전 속도 N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슬립을 퍼센트지로 나타내고 싶으면은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트지로 구할 수 있다입니다. 퍼센트지로 구해봐.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전자 속도, 회전 속도 N을 구해야 되는데, 이 회전 속도 N은 뭐 해주면 돼요? N하고 NS의 자리를 바꿔주니까 NS 빼기 SNS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NS 빼기 SNS 요러면은 회전속도 N이 나오는 건데, 이 회전속도 N은 이거보다는 이걸 계산하니까 뭐가 되냐? 1-S분의 NS야. 요렇게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S에다가 동기속도 X를 곱해줘. 그럼 뭐가 돼요? 회전속도 N이 나올 거야. 요거는 세 가지 같이 조금 용동해가지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기계적 출력입니다. 이 기계적 출력은 기계적 출력 P0라고 하는데, 기계적 출력 P0는 2차 입력 P2 빼기 2차 동선 PC2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 슬립의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P2 대 PC2 대 P0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 1대 S 대 1-S야. 이게 나오게 됩니다. 1대 S 대 1-S야 라는 게 나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 기계적 출력 P0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P0는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2차 입력 P2를 곱해주는 거야. 이거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 출력은 1- 슬립에 2차 입력인 P2를 곱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기계적 출력 P0를 구한다라고 기억을, 이 공식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뜻보다는 이 공식을 물어보기 때문에 공식 하나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전체 효율 및 2차 효율을 구하라고 나왔는데요. 전체 효율은
P 전체 효율은 P1분의 P0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차 입력에다가 기계적 출력을 나눠주면은 P1분의 P0니까 기계적 출력에다가 1차 입력을 나눠주면은 전체 효율이 되는 거고요. 2차 효율은요, 기계적 출력에다가 2차 입력을 나눠준 겁니다. 그럼 그거는 1-S와 똑같다라는 거, 그게 된다라는 거, 요것도 그냥 이런 식이야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유도정동기의 기동법이 나옵니다. 유도정동기의 기동법은 농용유도정동기의 기동법이 있고 곤선형 유도정동기 기동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농용유도정동기 기동법은 첫 번째로 전전압 기동법, 두 번째로 Y델타 기동법, 세 번째로 기동보상기법, 네 번째로 리액터 기동법, 요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전전압 기동법은 5km 이하에 사용해, Y델타 기동법은 10에서 15km 이하에 사용해, 기동보상기본법은 15kW 초과에 사용해, 리액터 기동법은 정동기 전원의 직면 리액터를 연결하여 기동하고 중용량 및 대용량에 적합해, 요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곤선형 유도정동기의 기동법은 비대추위의 원리를 이용해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추위의 원리. 그럼 이 비대추위의 원리는 바로 뭐가 되냐? 2차 저항법입니다. 2차 저항법을 이용하는 거, 곤선형 유도정동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동선입니다. 동선은 부하선이라고도 한다 했습니다. 부하선이라고도 한다 했는데 여기서 유도정동기는요, 2차 동선을 구하라고 해요. 2차 동선. 그건 동선은 PC고 2차기 때문에 2차 동선 PC2를 구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PC2는 어떻게 구하냐? 슬립에다가 2차 입력을 곱해주면은 이게 바로 PC2, 2차 동선이야입니다. 슬립 곱하기 2차 입력을 하면은 PC2가 된다라는 거, 요거 식구 하나도 기억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째요. 2차 입력입니다. 2차 입력. 2차 입력은 아까 뭐로 쓴다고요? 2차 입력은 P2로 쓴다라는 건데 이 P2는 뭐랑 같다는 거예요? 1차 입력과 1차 출력과 같다라는 겁니다. 2차 입력은 1차 출력과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차 출력은 어떻게 구해요? 1차 출력은 1차 입력에다가 1차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빼주는 게 1차 출력이야 라는 거예요. 그럼 이 1차 출력은 뭐랑 같다고요? 2차 입력과 같아. 2차 입력과 같다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써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는 유도 정동기의 온선도를 그리기가 나오는데 이 온선도 그리기 나오면은 저는 앞 글자만 따가지고 저무구로 외웁니다. 자, 저무구나. 오늘 하루도 저무는구나. 하루가 끝나간다, 해가 진다를 저무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무는구나. 저무구로 외우면 됩니다. 저는 저항, 무는 무부하, 구는 구속, 요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온선도 그리기 하면은 뭐로 기억해요? 저무구, 이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도 정동기의 등가 저항을 구하라 하는데 2차 저항과 등가 저항이 같아지는 저항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등가 저항 R은 어떻게 구하냐? 슬립분의 1 마이너스 슬립에다가
2차 저항을 곱해주는 게 바로 등가 저항 R을 구할 수 있다. 유도 전동계 저항, 등가 저항 구해봐 하면은 슬립분의 1 슬립 2차 저항을 곱해주는 게 유도기의 등가 저항을 구할 수 있어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입니다. 속도 제어의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1차 주파수 변환법이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사용해요?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고 선박 추진용 전동기나 포트 모터 속도 제어에 사용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VVVF 개발로 PC와 조합하여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VVF가 뭐냐? 전압을 변화시키고 펄스, 주파수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베리어블 볼티지, 베리어블 펄스입니다. 변화시키다. 그래서 베리어블 볼티지, 베리어블 펄스, 전압과 주파수를 변화시키겠다. 이걸 PC와 조합해서 가능하다. 이게 1차 주파수 변환법이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극수 변환법입니다. 이 극수 변환법 역시 농용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을 하는 방법이고요. 고정자 본선의 접속 방법을 변경해서 극수를 조정하는 거, 극수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농용 유도 전동기에 사용하고요. 세 번째는 종서법입니다. 종서법은요, 곤선용 유도 전동기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전체 극수를 달리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예요. 직렬 종속은 곤수 2개를 더해주면은 직렬 종속. 차동 종속은 곤속 2개를 빼주면은 차동 종속. 병렬 종속은 2분의 두 극수를 더해주면은 바로 P1 더하기 P2 두 극수입니다. 그래서 직렬 종속은 극수 P1과 P2를 더해주는 거, 두 개의 극을 더해주면은 직렬 종속이고요. 차동 종속은 두 극수를 빼주면은 차동 종속이고요. 병렬 종속은 2분의 2개로 나눠주는 거예요. 뭐를요? 1차 극수와 2차 극수, 두 극수를 더해준 거를 2로 나눠줘. 이러면은 병렬 종속이야 라는 거 기억을 해주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속도 제어인데요. 자, 2차 여자법 역시 어디에 쓰냐? 곤선 유도 전동기에서 사용하는데 2차 저항에 의해 생기는 전압 강압분의 전압을 2차 측 외부 슬립링을 통해서 공급하는 거, 이러면은 2차 여자법입니다. 2차 저항의 슬립링, 그러면은 2차 여자법이고요. 2차 저항 제어법은요, 비례추이. 비례추이라는 말 나오면은 2차 저항 제어법입니다. 곤선형 유도 전동기에 사용하고 저항을 조정해 슬립을 변화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거. 2차 저항이 증가하면은 슬립이 증가해서 속도는 감소하고 2차 저항이 감소하면은 슬립도 감소하니까 속도가 증가해. 요 정도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곤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동법입니다. 제동법은 멈추는 거죠. 첫 번째로는 발전제동. 제동 시 전원을 개방해서 발전기로 이용한 전력을 열로 소비시켜 정지시키는 거. 한마디로 전력을 뭐예요? 개방해서 열로 바꿔서 멈추는 거 발전제동이고요. 회생제동은요, 개방을 안 하고 발전기 전력을 다시 전원으로 돌려보내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발전제동은 개방해가지고 그거를 열로 바꾸는 거고요. 회생제동은 이 전력이 개방 안 해요. 개방 안 하면 전력이 나오겠죠. 그 전력으로 그냥 멈추고 전력 다 썼네? 다시 돌려줄게 하고 돌려주는 거. 이게 회생제동입니다. 그 다음에 역전제동, 역상제동, 플러깅은 제동 시 역회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역회전시키면 멈추니까 뭐예요? 급정지 시에 사용하는 거 플러그인 역전제동, 역상제동입니다. 그 제동법은 요 정도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세 번째는 단상 유도 정동기가 나오는데 단상 유도 정동기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동 토크가 큰 순서, 두 번째는 기동 토크가 작은 순서, 세 번째는 역률이 제일 좋은 단상 유도 정동기는 요렇게 물어보는데 기동 토크가 큰 순서는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반 콤분세로 애우기예요. 반반 콤분세요. 반 콘 분 세 반반 콤분세로 애우자란 거예요. 여기서 반은요 반발 기동이 있고 유도가 있는데 여기서 반은 반발 기동이냐 유도냐예요. 근데 기동은 직접 하는 거, 유도는 너 이리 와, 이 유도에서 하는 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직접이 더 세겠죠. 그래서 반발 기동이 먼저고 유도가 두 번째야. 그리고 콘은 콘덴서 기동용, 분은 붕상 기동, 쇠는 세이딩 코일. 요렇게 나옵니다. 반반 콤분세요. 그럼 큰 순서는 뭐예요? 반반 콤분세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작은 거는요 반대겠죠. 반반 콤분세 반대. 세분 콤 반반이 작은 순서겠죠. 그래서 반반 콤분세만 외우면은 작은 거는 뭐예요? 뒤에서부터 읽으면은 작은 거, 앞에서 읽으면은 큰 거다라고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역률이 좋아 이 말이 들어가면은 콘덴서예요. 왜요? 콘덴서는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위항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단상 유도 정동의 역률 이 말 나가면은 무조건 콘덴서 찾아주면 됩니다. 역률은 이 콘덴서가 제일 좋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렇게 이 유도 정동기의 이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